2달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대구는 35도, 광주 34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로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내일도 중부 내륙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직접 방송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또 전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알파고 기자 유튜브 한다 그러니까 면도 안 하고 왔다고 걱정하시네요. 네, 오늘 저는 지금 휴가 떠나기 직전이거든요. 여기 방송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좀 약간 수염을 안 밀었어요. 네. 산남자 느낌? 상남자 느낌. 네. 산남자 느낌 말고. 하여튼 요즘 휴가를 산으로 발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하여튼 근데 이럴 줄 몰랐어요. 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죠. 좀 약간 양복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저희들 원치 않습니다. 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수염 정도는 밀었으면 좋겠는데. 예. 자, 본격적으로 미디어 비평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를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가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마이크를 파손하고 기자 얼굴을 가격했다고요? 네. 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 최근에 다른 저자들하고 함께 낸 책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인데. 반일 종족주의. 이거 네. 조국 교수가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이 네.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 그 책이군요. 네, 이 책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이영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뭐 강제 동원, 뭐 식량 수탈, 뭐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친일 청사는 사기극이고 뭐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 이 이영훈 씨는 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그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진 소규모 영업이다라고 이런 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망언 수준인데 네. 이 MBC 취재진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거절을 했고 그러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맞을 짓이라. 잠시만요. 예. 그랬더니 이 줄곧 폭언과 함께 이 기자를 향해서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다가 기자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내려쳐서 떨어뜨리더니 이 취재 기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폭력까지 행사를 한 겁니다. 영상에 다 찍혔죠.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로서 제자를 때리면 그 애칭의 표현 아닐까 싶어요.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어떻게 아무리 선생이라거나 교수라고 해도 학생을 때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언론인을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 크죠. 그렇죠. 이제 저는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거꾸로 일어납니다. 기자가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져요. 그 8년 전에 기억하시죠? 이라크에 부시 대통령 왔었는데 그때 그 기자회견 때는 문타잘 알제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역대 언론인이 정치인한테 폭행을 하는 유일한 사연이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부시 대통령이 맞지는 않지 않았잖아요. 근데 눈치챘어요. 이렇게 피했는데 그 사람이 고문 오랫동안 당했고 한 6년 이상 그 감옥에 있었죠. 네.
이렇게 기자를 그 폭행을 하게 되고 이영훈 교수를 먼저 인터뷰를 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MBC 기자회가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이영훈 교수의 견해와 의도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자 했다라는 게 인터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전화, 뭐 문자, 뭐 그리고 직접 방문도 몇 차례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차례 취재를 요청을 했는데 네. 계속 불응을 해 오다가 자택 앞에서 간신히 만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정중하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차근차근 질문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뭐 실제로 영상을 보면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영훈 교수의 대답을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라는 게 MBC 기자회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고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행동까지 그 몸싸움이나 폭행까지 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더 황당하다라는 게 지금 뭐 언론계의 전반적인 좀 반응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취재 기자가 뭐 마이크로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로 뭐 찌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뺨을 때리는 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을 행사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터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예. 거기서 또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뭐 기자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막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이 과정을 영상으로 쭉 보면은 그냥 뭐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외네요. 아니 사실 그렇게 의외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을 때 현장에 네. 나온 기자들이 거기는 이제 변호사분들이랑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때도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텔레비전 봤을 때는 이거 좀 약간 눈에 거슬리는 작은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보기 드물한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 양이 네.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정도가 심했다. 네. 예. 이 폭행에 대해서 그 이영훈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영 교수가 얘기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일방적인 취재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기자가 기습적인 인터뷰 시도를 했고 뭐 이것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거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뭐 이게 뭐 사생활의 영역을 좀 몰래 취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력을 행사해서 그 인터뷰를 하겠다면서 잡아 끌다거나 막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뭐 그냥 MBC 건 경우에는 뭐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데 이제 좀 여기에서 좀 어떤 인격권이 침해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기자 폭행의 사례가 전에 많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뭐 많았죠. 뭐 이 얼마 전에 이 전광훈 목사가 선배님 좀 국내 상황을 알려주시고 저도 해외 사례로 네. 가보겠습니다. 국내부터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기자가 가서 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가 전광훈 목사의 지지자 한 3명에 의해서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고요. 그 팀도 MBC 스트레이트 팀 아닌가요? 네, 아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TV조선하고 MBN 기자가 예. 집회 참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좀 그런 일도 있었고. 저도 예. 당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때요? 연도가 다르지만 똑같은 그 기관이 하는 집회였는데 저의 그 스펀지 색깔을 보고 우리 회사가 그때 지한통신이었거든요. 어디요? 터키에 있는 지한통신이었는데 지한통신. 네. 지읒이잖아요. 예. 시. 아. 그래서 저를 TV조선 기자로 헷갈려서 저를 뒤에서 때리고 이 찍지마 TV조선 여쩌고 저쩌고 발언을 하고 뒤돌아봤는데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기자가 또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고 뭐 가장 심했던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던 이제 탕명한 그 현대 종교 기자가 기억납니다. 살해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 해외에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네. 거기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좀 약간 지성인이 직접 때리지는 않아요. 중간에 있는 경호원이 내려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사례가 뭐냐면 네. 그 프랑스에서 마리아네 레펜이라는 아줌마 있어요. 혹시 아시죠? 거기는 극보수 정당의 지도자이면서도 거기 좀 약간 보수 르펜. 르펜.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약간 터키식이니까 이제 그분한테 기자가 가서 질문 물어봤어요. 그 방송국도 그 프랑스에서 나름 유력한 방송이거든요. TF1 방송인데 네. 거기는 기자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제 그 경호원을 당신이 유럽 정회에서 보좌관으로 임명시켰다면서요.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질문 물어봐길래 그분이 답변을 안 하고 대신 경호원에 때렸거든요. 이제 그 사건이 크게 좀 약간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어떻게 기자가 와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만 이렇게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왜 때렸냐. 근데 이제 말씀 다시 드리자면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데 정치인이나 아니면 지성인이 직접 때리지는 않아요. 네. 중간에 있는 지지자나 아니면 경호원이 때렸는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명예기여수이시고 좀 한국의 현명인, 지성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네. 직접 폭행이 일어났다는 건 좀 약간 희한 상황이죠. 좀 약간 너무 드물한 사건이죠. 네. 알파오 기자도 좀 전에 직접 자기가 한번 당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정상훈 기자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적은 없고. 제가 그럼 여기서 지금 승부수를 던졌네. 기자는 맞아야지 기자예요. 현장에서. 안 맞은 기자는 기자를 안 봅니다. 정말요? 예. 나가서 좀 맞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네. 주변 이야기라도. 예. 근데 뭐 집회 과정에서 막 여기저기 막 밀쳐지거나 뭐 휩쓸리고 다니거나 막 그런 경우들은 꽤나 많죠. 근데 네. 아까 알파오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런데 좀 뭐 욕설 같은 거 듣는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고. 근데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저도 많이 보진 못했고. 저는 한번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맞았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이 좀 약간 좀 멀리 해야 되니까 법이 있대요. 대사관에 몇 미터에서 할 수 있다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지매를 하니까 경찰 좀 멀리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 중돌이 일어났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있었는데 경찰하고 시위군들이 서로 이렇게 주먹을 날리다가 저도 몇 개 맞았어요. 간접적인 거. 그러니까 집회 현장이라든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상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되는 상황에서 기자가 또 개입해서 들어가서 취재하는 경우 많이 있고 사진 기자들도 많이 들어가서 현장에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발적인 여러 가지 몸싸움이라든가 폭력에 휘말리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처럼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자 하지 않은 그 대상자가 이렇게 기자를 폭행하는 건 그야말로 폭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혼잡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뭐 그냥 딱 그 이영훈 교수 그리고 MBC 기자, 뭐 MBC 카메라 기자 이렇게 3명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MBC 기자가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손을 휘두른 거는 엄히 폭력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기자협회라든가 이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응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뭐 이게 뭐 MBC 기자회 그리고 방송기자협회가 뭐 언론자유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뭐 내부에서 지금 고소를 할 것인지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엄연히 폭행죄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오 기자는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성인이나 정치인이 중간에 막말하거나 기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이 기분이 나쁘게 만드니까 거기서 좀 약간 모욕, 이제 욕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인간이니까. 근데 이 폭행이 너무 심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제 보기엔 이 폭행이 나오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책이 이제 언론에 언급됐잖아요. 그 교수님의 책이.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는 그 교수님이 덜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자들이 제 보기엔 MBC뿐만 아니고 수많은 언론사가 연락을 했었을 거예요. 인터뷰 하자고. 그분이 다 그동안 이제 거절했고 이제 막상 이제 자기 집 이제 집인지 그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만났잖아요. 둘이. 그때는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쌓였던 그 감정이 그때 이제 분출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지. 이거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론에서 더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한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빨리 제대로 된 선진국의 모습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6340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 지식인이라면 올바른 행동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에서 대주주 사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제주 민영방송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저녁
메인 뉴스에 홍보한 곳인지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문제가 된 보도가 이 JIBS 8시 뉴스 네. 화창한 주말 나들이객 북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네. 그냥 제목만 보면 그냥 뭐 나들이객이 많았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인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사실상 개장을 앞둔 이 다이노 데발 이파크라는 곳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자 이게 놀이공원인데 네. 이 기자가 이 놀이공원의 뭐 전경 그리고 특징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하고 리포트 후반부로 가면은 이 신원식 다이노 데발 이파크 회장의 인터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신 회장의 부부 그리고 신 회장의 아버지인 이 신영균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 등이 여기서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모습이 그 장면이 내보내집니다. 예. 근데 이 신원식 회장이 이 다이노 데발 이파크라는 곳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예. 이 JIBS 제주방송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JIBS가 뭐 메인 뉴스를 이용해서 자사 회장의 사업을 홍보한 거다. 예.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뭐 지금 뭐 휴가철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서 리포트를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분위기들을 전해주는 내용이었는데 네. 마침 그곳이 자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었다. 네, 그 제주의 나들이객이 정말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네. 굳이 하필이면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놀이공원에 가서 이걸 찍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사 회장의 사업을 홍보했다는 의혹이 짙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놀이공원은 어떻고 뭐 이 놀이공원은 아니 해명. 해명을. 예. 뭐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 회장에 대한 뭐 사업을 홍보했다기보다는 뭐 기자랑 데스크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 자발적으로 한 리포트다. 뭐 네. 본인들이 그 뉴스 가치를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내보냈다라는 게 이 제주민방 측의 해명입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제주방송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런 판단하실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네. 얼마 전에 지방 방송을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는 딴 나라들에서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 있는 어떤 지방 방송이 이제 거기 좀 약간 주주를 좀 인수를 하면서 네. 지방 방송의 이사장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지방에서 너무나 유력한 그 무슨 사업가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지가 어떤 그 지역 언론을 인수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사람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뭘 했냐면 매주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방송을 만들었어요. 예. 이제 무슨 회장님이란 경제의 널리. 네. 그래서 사실 경제 토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업을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참 터키에서는 오케이 뭐 지방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봐주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해서 그렇게 좀 약간 심하게 지적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방송에서 드렸는데 특히 인도에 가보시면 인도에 있는 지방 방송들이 다 그 대주주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건설업체 사장님이시고 네. 그 언론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노골적으로 그 건설회사 그 광고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집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예쁜데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 지역 방송의 이런 그 주주 문제들 이런 네. 거는 저희 와치독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만 최근에 그 지역 민방위 대주주에 사유화된 사례가 종종 있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뭐 지역 방송이나 신문들도 이 건설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CJB 청주방송 같은 경우에는 두진건설이라는 곳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진건설 회장 사무실이 청주방송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진건설 회장 사무실이 두진건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주방송 안에 있는 건데 방송국 안에 건설사의 회장 사무실이 있다고요? 네, 뭐 그렇죠. 여기 여기서 이제 뭐 소유 경영 보도를 뭐 엄격하게 분리하는 언론사에서는 좀처럼 좀 보기 힘든 일이긴 한데 예. 이 CJB가 이 매년 이 자사가 개최하는 골프 대회를 보도를 하거든요. 네. 이 골프 대회를 보도를 하는데 이때마다 항상 이 이두영 회장, 그러니까 이 소유주의 이 티샷 장면이 항상 나온다라고 예? 하고. 골프 치는 장면, 티샷 하는 것을. 네, 그 장면이 항상 나온다라고 하고 또 이두영 회장 사위도 여기 CJB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호반건설이 소유한 광주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호반건설이 광주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광주방송 4억도 이전을 하면서 한 뭐 그 좀 높은 이 고층 빌딩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허가가 잘 안 나왔습니다. 허가가 그 주변에 도로가 좀 좁은 데 반해서 그럼 기사를 내줘야죠.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기사를 많이 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를 거점으로 하는 이제 SG건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원 민방, 그러니까 G1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G1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무리하게 홍보를 하다가 제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SG건설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여기 방송사를 통해서 계속 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이 방송사의 지분 구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언론이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은 뭐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자본에서부터 독립적인 것들의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지역의 뭐 민영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주주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측면들, 이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방송국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사 정도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선진국들이 거기는 지방에 있는 신문사들의 배경을 보면 또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립회사인데 다 인쇄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어차피 인쇄 기계들이 있고 인쇄 기계들을 통해 수자 팜플렛, 정조장 그런 일을 하면서 돈 버는 회사인데 네. 동시에는 그 이제 신문사다 발행하고 그 신문사 통해서 지역 언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좀 약간 사업적인 마인드로 신문사를 만들지 않고 거기서 진짜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그런 지방 신문사들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예. 근데 신문사 아니고 방송국이라면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건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문 쪽보다는 방송이 아무래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뭐 주민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감시해야 돼요. 직접 항의를 해야 되고 이거 뭐냐고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 주민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시민 의식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외부로부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회사인데 뭐 어쩌겠어요.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체를 창간하면 그냥 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등록만 하면은 바로 이 신문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네. 인터넷 언론이 특히 좀 그렇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위임해서 방송국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꽤나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좀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이게 과거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이 30%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종편이 출범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 종편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게 40%까지 올라갔어요.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행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 종편의 출범 이후에 민영 방송들까지 좀 사유화가 그런 경향이 좀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규제 강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알파고 기자가 그 지역 주민들의 감시 이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에서 좀 징계 같은 것들 좀 해야 되고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있죠. 그 강화가 너무 심하게 강화가 되면 네. 이 지역 방송국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이 문제인데 네. 그 지역에 있는 자본가들이 어느 정도 와서 투자를 해줘야지 지방에서도 이제 방송국들이 너무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자본가들 사업가들의 그 욕심을 완전 없애버리는 너무나 강력한 규제들 거기에다가 때려버리면 네. 지방에 있는 방송국 활동을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자본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정부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의 또 압박도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로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방송이라는 게 워낙 공공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한 것 자체도 이게 뭐 그 대주주라고 해서 과도하게 이 회사의 그 방송국의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뭐 대주주로서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이른바 이제 영리 활동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보도에 개입해서는 좀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규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 제주민방이 이번에 그 징계로 받게 되는 관계자 징계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이 관계자 징계는 상당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징계인데 예. 이게 방송사는 뭐 그런 공공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제어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 방송사를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계속 제어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어가 심사 때 이런 관계자 징계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이게 감점이 됩니다. 근데 네. 감점이 좀 이렇게 꽤 커요. 이게 한 벌점 4점 정도인데 이게 뭐 한 몇 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큰 중징계라고 할 수 있죠. 청취자 김갑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방 방송은 1인 독점 방송, 유튜브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이런 방송들이 태연히 방송을 한다면 공정함은 누구의 몫인가요? 양종숙님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에 휘둘리는 언론사들, 방송사들 두 기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떤 대책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지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알파고 기자. 댓글로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유튜브를 우리가 알아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은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일반 시민이 그렇게 100% 믿지는 않아요. 네. 의존하지도 않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선배님도 말씀한 것처럼 허가를 받고 텔레비에 있는 그 박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민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요. 그래서 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방송국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감시가 필요해요.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상훈 기자. 저도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좀 두세 번 반복되면 이 관련돼서 해당 모기업이 좀 이런 식으로 뭐 자사 홍보에 이 방송국을 뉴스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제 뭐 이 모기업이 방송에 손을 떼게 하는 게 좀 그런 조치까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러니까 좀 일벌백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공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하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흉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데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